보고도 안 많아졌잖아요. 다 정치적인 이슈였고 가족을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내인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 거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세월호 인양 이후 이제 예상 논란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일단 탑승 인원에서 차이가 났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시신이 인양이 되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맞춰봤을 때 총 탑승 인원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구조 지연에 대해서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나가려고 했던 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문 그렇죠. 같은 데 있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침몰 원인에 이제 금방까지 얘기를 했는데,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 등 훼손 부분 식별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예. 얘네들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세우지 않았겠냐라고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 세월호 그 침몰에 대한 원인에 대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구체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얘기하면은 맨날 그래 의혹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뭐 사참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이니까 신빙성 있고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자료 다시 보여주시면은 왼쪽 자료에 여기 지금 흐릿하게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본 자료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예, 위원회에 저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서 목적의 사용과 유출을 금지합니다라고 네. 2018년도 해서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참위에서 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 다시 보시면은 검토 의견, 이게 골 때리죠. 실종자 수색 종료 시 전원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선체는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협의 필요. 이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이 유실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선체 안에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잠수부들이 다 수색을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양을 해서 실종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종자들 찾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배는 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대책을 아예 세워놨네요. 저희가 현장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저기 문건을 보니까 네. 좀 이해가 가네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이 누가 실제 유가족이고 네. 누가 뭐 시민이고 아닌지 모르지. 누가 정보과 네, 사람인지 네, 네. 몰랐어요. 네. 서로 정보과에서도 나 부모다, 학부모다 해서 걸린 사람도 있고. 계급 어떻게 됩니까? 계급 경사입니다. 그 옆에는요? 다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인 강명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그 진도 현장에 가서 그 유족들과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그 돌발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 경위님, 그럼 사찰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가던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용납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법경찰 물어봤죠? 아니라 했습니다. 아니, 또 물어봤습니다. 예, 예. 예, 아니라 했죠? 예, 예. 그럼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찰과 아니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그 말 책임집니까? 경찰과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건 아니지. 성북 보안과장님께서는
이거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나오세요. 그리고 지시한 내용은 유가족분들 내려가실 때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이 두 분이 지금 보안계입니까? 정보계입니까? 보안계입니다. 근데 정보 보안과에 있는 같은 직원들입니다. 보안계요. 보안계의 업무가 뭔가요? 보안계 업무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탈북민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어떤 보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보안이 뭔가요? 그 구체적인 약간 저 비밀로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보안이라는 거는 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3일간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호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애로사항 파악이나 보호를 안 하셨나요? 그거는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대신 이 주변을 사찰하셨군요. 주변 사찰이라고는 사찰한 건 아니고 야, 웃지 말고 저희가 얘기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감시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계속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 붙으면.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 그거예요. 아니 합당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정중하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불법이냐고 아니냐 그걸 얘기하려고 깜깜하는 양반. 기자분들도 알고 유가족분들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뭐 여기 경찰분들도 아시고 소장님도 아세요. 사찰한 거 맞아요. 네? 정보 수집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 하시냐고요. 네? 경기지방경찰청 최동혜입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사법경찰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법경찰 구체적인 건데 그 숫자는 다 오라 하세요. 다 이쪽으로 오라 하세요. 저희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다 알아요. 다 오라 하세요. 아니 지금 이거는 가지고 왜 답을 보는 거죠? 알겠네 하라고 말씀해. 저도 많이 받네 저거.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보이는 불러주세요. 것만 하지 마십시오. 다 오게 하십시오. 더 있습니다. 사장님. 여경도 있습니다. 다 부르십시오.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예. 따라 붙은 것은 미행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못하니 그거는 미행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얼버무리셨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그 만약에 우리가 속칭 말하는 미행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따른 간격을 미행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냥 이렇게 절차는 잘못됐지만은 그런 불이익을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청장님. 예.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예. 있겠습니까? 저희에 대한 정보가 예. 어떤 정보가 지금 청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고 예. 공격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예. 당연히 그 불법 사찰이죠. 어떤 정보가 예.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16일 이후에 지금까지 34일 동안 35일 동안 보고됐던 내용에 대해서 뭐 아까 뭐 방범대원 증원 혹은 뭐 교통사고 예방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면 당연히 공개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족분들 대표분들이랑 변호사 입회하에 그 정보 보고에 대해서 열람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 보고서는 일단 유가족과 관련된 부분만이요. 지금 말씀드린 정보 보고서는 근데 그 열람후 다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요구하는 아까 경우에도 전산화 다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보고서를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전산화돼 있다라고 그러셨고 지금 또 파기 전산화돼 있나? 전산화돼 있으면 그게 금방 지워 삭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양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제 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인양을 해야 된다. 그냥 전체 들어버리면 애들 한꺼번에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한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이제 살아있다는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어느 한 구석에서 인양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훼손된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끼리. 인양하랴, 인양하지 말아라. 이게 또 싸움이 됐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 인양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뭐 가족이었는지 정부가 보낸 사람들인지 아직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침몰 해역을 해상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러니까 인양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가 침몰해 있는 구역 자체를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인양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인양 필요성 제기를 차단하겠다. 이거는 저는 물론 제가 확증 편향으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침몰 원인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 해석이 좀 무리가 있나요? 아니 뭐 근데 감독님은 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그 조사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보면은 결국 저런 거에 어떤 게 더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마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월호 선체 자체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증거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뭐 약간 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몰 원인을 얘기하는 건 다 그냥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뭐 정부 차원이나 뭐 일부 사람들은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아 놓고는 침몰 원인을 다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감독님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역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인양한 다음에 세월호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걸 저 시기에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자. 그렇죠. 이 여론을 무마시키자 하는 거는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년 있다 인양이 됐는데 세월호는 벌집이 돼서 나타났죠. 그렇죠. 모든 증거 다 인멸해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유난히 그 인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들도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의심을 당시에. 했고요. 그러니까 인양 과정을 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작업을 할 때 특조위에서 거기를 인양 과정을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하이 셀비지보다는 해수부가 나서서 막았어요. 그 절대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조위 때 그 특조위 위원장하고 이렇게 조사관들하고 유가족 일부하고 상하이 셀비지 인양 선에 올라간 게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유가족들은 동거차도에 거점을 확보하고 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겠다고 자리를 잡았는데 상하이 셀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배의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동거차도에서 보면 그 인양 바지선 뒤쪽만 보이게. 그러니까 인양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안 보이게 바지선을 돌려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가족들은 매일매일 기록하고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그 바지선 뒷공무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만 작업을 해요. 또 낮에는 이게 뭐 그렇게 해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하이 셀비지 인양 작업도 참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 과정은 어쨌든 이게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이 너무 많이 이제 제한됐고 그런 인양 작업을 거쳐서 결국 2017년 3월 23일 날 세월호가 이제 수중에서 이게 밖으로 올라왔고 목포 신항에 도착한 거는 이제 4월 초 2017년 4월 초에 거덜이 난 상태에서 목포 신항에 왔고요. 목포 신항에 와서도 그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이유로 다시 한번 세월호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상태는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됐죠.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만 들으면 전형적인 증거 인멸의 프로세스를 다 거쳤네요. 제가 가족이잖아요. 유가족으로서 변호사님 했던 얘기가
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희는 이제 동고차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많은 경우로 기록을 해요. 시간. 네. 그러면 저희가 기록할 수 있는 거는 무슨 배가 왔다,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떠났다. 뭘 싣고 가는지를 몰라요. 작업을 등지우고 사니까 우리를 못 보게. 그리고 마지막 램프가 남았어요. 네. 이게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이쪽이 바닥에 다 있으니까 네. 이쪽은 잘라내지 못했던 거예요. 네, 네. 3년 동안 네. 뭐 다 잘라냈으면서 앵커부터 해서 다 잘라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라내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상하이 셀비지를 정부가 일부러 네. 자기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무조건 손상 없이 그냥 그대로 인양해달라. 이제, 예. 그게 마지막 남은 증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상하이 셀비지를 택했던 이유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3월 달에 3년 후인 3월 달에 이 배를 올려요. 인양을 하는데 한 10m 정도나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만원경으로 쳐다보고 올라오는 장면 보고 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걸 하고 있는데 올라오다가 멈춰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램프가 네.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온다. 이 램프를 잘라야 된다, 물속에서. 마지막 남은 증거마저 그렇게 협상을 해요. 네. 이걸 자르지 않으면은 다시 올릴 수가 없으니까 내려놔야 된다. 다른 건 전부 다 절단을 다 해놓은 상태였고 마지막 남은 램프마저 그 방법으로 물속에서 절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인양 관련해 갖고 참 그때 특조위가 절단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수부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한 번도 뭐 안 먹히죠. 그리고 인양 방식에 대해서도 그 구멍을 100여 군데를 뚫어 가지고 이 풍선을 그 세월호 선체에다 붙여 가지고 그 공기 부양을 시킨 다음에 들어 올리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구멍을 왜 뚫냐. 그게 다 선체 손상이고 증거인멸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크고 작은 구멍을 다 뚫었어요. 103개인가 구멍을 뚫었어요. 결국은 그 구멍을 뚫은 목적이 그 공기 부력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풍선을 결국은 달아서 올리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구멍만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 뚫기 위한 핑계로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라고 하면은 한계가 한 몇 미터 정도 됐어요? 큰 거는 이제 직경이 1m, 1m 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체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만한 구멍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력제를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거기다 공기를 이제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건 물론 한 50cm, 50cm 뭐 그런 정도도 있었지만 1m가 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충격의 흔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거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월호 인양 과정이 진짜 증거인멸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나 되는데 보수적으로 뭐 70cm라고 해도 예, 근데 좀 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구멍이 큰 것이. 적어도 100m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뒀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죠. 저는 이런 느낌인데요. 계약서에다가 제가 지장을 찍었는데 그 주변으로 펀치로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그렇죠. 내 지문이 없어진 거야. 네. 내 지장이. 딱 그거를 했고 그걸 이제 유족들이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돌려서 했다는 거, 밤에 했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하고 철저하게 감시하에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이걸 감추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몰 원인에 대한 증거 인멸을 물속에서 그렇죠.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고. 그리고 3년이 걸렸다는 이유는
증거 인멸을 다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올려준 거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던 게 아니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사람으로 추정되는 뼈 발견해서 굉장히 설렜었는데 돼지뼈가 계속 동물뼈였죠. 나왔잖아요. 배에 동물이 실려 있었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해양수산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진 결과 어제 오전 발견된 유골은 7점이고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왜 세월호 주변에서 동물뼈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세월호 화물칸에 동물을 실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식재료거나 화물차에 신고하지 않은 동물이 실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번 유골 소동을 놓고 해수부의 섣부른 발표가 잇따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8일에도 세월호 최초 인양 시도를 발표했다 3시간 만에 번복했고 이번에도 발표 4시간 만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상하이 셀비지 뭐 어쨌든 직원이 100여 명 되니까 네, 네. 거기서 작업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바지선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생활을 거거든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닭 같은 거 시켜 먹고 족발 같은 거 이렇게 거기다 버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걸 청소를 안 하고 그런 걸 막 버린 거예요. 그 인양 현장에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세월호 선체에 걸려서 올라온 뼈들이 과연 이게 미수습자, 유해인지 이렇게 막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이게 동물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무너지는 심정은 또 정말 무개념이네요.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썼어요.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1,000억 정도의 인양을 하겠다고 1,000억이 안 되게 인양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여기가 좀 싸게 하는 데니까 상하이 셀비지한테 맡겼습니다. 거기보다 인양 실력도 좋고 그 인양 경험도 있는 다른 인양 업체는 그 1,000억으로는 인양을 못 한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입찰해서 탈락을 하고 상하이 셀비지는 저런 걸 인양해 본 적이 없는 완전 그렇죠. 초짜 기업인데 그 금액을 맞춰서 인양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한 500억 정도인가를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선조위 위원이었잖아요. 상임위원이었잖아요. 더 주면 안 된다 이거 상하이 셀비지한테. 누구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근데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작업도 원래 상하이 셀비지는 와이어로 이용한 방식이었거든요. 네. 인양하는 방식이. 네. 근데 결국 끝까지 그게 실패를 했어요. 와이어를 걸어서 우리가 우연으로 U자를 터내서 침몰을 했기 때문에 좌연 앞쪽이나 우연 뒤쪽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타당성이 맞거든요. 뒤 우연을 때려야 우로 들고 앞에 만약에 좌측이 받았다면 그래야 우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 우측 와이어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 좌측 앞부분이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벌어 쪼개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과정을 보면은 거기 만약에 외력이 있었거나 무슨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상하이 셀비지는 그런 고려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와이어 달면은 거기 와이어 묶으려고 구멍 뚫고 거기 다 긁힐 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쫙 갈라지면서 다 찌그러져 가지고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비싸게 여기 저 업체에다 우리 가족들이 얘기했죠. 반잠수식 선반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거를 그 방식으로 하는 저 회사로 해라. 안전하게 그대로 올려야 된다. 근데 결국 상하이 셀비지가 그 와이어 방식이 안 돼서 그 방식으로 갔잖아요. 반잠수식 선반으로 그렇게 마지막엔 그렇게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게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선정이 될 때 말이 많았던 게 상하이 셀비지는 바다에서 인양하던 업체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에서 조그마한 선박 같은 거 그런 거 건지던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냥 말 잘 듣고 일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한 후에 뭐 우리가 나중에 돈 좀 더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건져. 상하이 셀비지는 어쨌든
와이어 방식 말씀하신 와이어 방식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세월호 선체 좌연에 리프팅 빔을 깔고 그다음에 온갖 곳에 구멍을 다 뚫고 그렇게 해서 그냥 들어 올리기라도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저기 앞쪽에 그 선수 쪽에 이렇게 완전히 줄이 한 6m 정도 금이 간 흔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16년 그 6월쯤인가 이렇게 선수들기라고 선수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 네. 인양을 위해서는 네. 선수를 들어보는 연습이죠. 네. 그러니까 앞쪽을 들어보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타임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 파도, 그러니까 태풍 올 때 아니어야 되고 파도가 세게 오면 안 돼요. 근데 선수들기를 했는데 하필 그때 뭐 예상을 못했다고 하죠. 상하이셀비지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해서 이 배 앞부분에 이렇게 걸었던 와이어가 이거 다 선수를 먹어버린 거예요. 와이어가 이렇게 세월호를 이만큼 먹어 들어가고 네. 한 이게 6m인가를 먹어서 결국은 연습은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다 올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그때 생긴 상처고 또 인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건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리프팅 빔을 앞에서부터 쭉 넣고 저 뒤에도 선미 쪽에 배 뒤쪽 밑에도 리프팅 빔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뒤쪽에는 이게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계속 이렇게 흙을 파내면 해저에 흙을 파내면 또 쌓이고 그러니까 리프팅 빔을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연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돈 많이 들었으니까 시간도 많이 들었으니까 추가 비용을 내놓으라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지급했던 거예요. 최대한 못하는 업체를 통해서 선체가 계속 망가지게 내버려 두고 시간도 그만큼 지나면서 선체가 자연부식이 될 거고 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끔 어차피 여론상 건지긴 건져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증거를 훼손시켜서 건지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게 최초부터의 그 사고가 있고 불과 2달 만에 나온 보고서에 이런 목적을 설명을 해놨네요. 네. 네.